네, 마켓 진단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어닝 시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닝 시즌과 관련돼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실적 불안감.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삼성전자만 회사냐?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목소리는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좀 해소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좀 어닝 쇼크로 나왔습니다. 국내 증권사들 전망치는 물론 하회했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한 두 군데 정도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였지 좀 큰 폭의 쇼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이후에는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부진합니다.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삼성전자 실적 쇼크가 삼성전자 자체로만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실적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2분기 실적 예상하셨듯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9.6조 원, 30조 원이 깨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29.6조 원은 1개월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계속 냈는데 1개월 동안의 전망치를 그러니까 집계한 거고요. 3개월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31.7조 원. 그러니까 1개월 최근 전망된 전망치가 더 낮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실적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3개월 컨센서스 모두 그림에서 보셨듯이 연초 이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2주 전 대비로도 3개월 기준으로는 한 1.8%, 1개월 기준으로는 1.3%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6월 이후 좀 하락폭이 커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 하향 조정폭은 잦아들고 있다는 점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관성의 법칙은 아닐 텐데 한번 트렌드를 타버리면은 계속 밀고 간단 말이죠. 네. 상향되면은 더 엎어쳐서 상향.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삼성전자 이제 사상 최고의 실적, 분기 실적 나올 때 또 사사상 최고, 사사사상 최고, 울트라 최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이제 꺾이니까는 더 내려가고 더 밑으로 깎고 이렇게 되죠. 자, 2분기 실적이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그런데 하반기에도 연결고리를 이어가 버리면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3분기, 4분기까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2분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분기가 저점. 네, 2분기 실적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2분기 어닝 시즌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에서도 보시다시피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주가 흐름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저점이고 3분기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더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014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분기는 31.4조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전망되고 있는 건 29.6조 원. 좀 더 하향 조정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3분기 때는 34.8조 원으로 좀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YY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 이후 보시면은 마이너스 아니면은 한 자릿수 때, 두 자릿수 때도 있었긴 했지만 연속성이 없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2분기 저점 마이너스 8.6% 이후 3분기 플러스 6.4, 4분기 플러스 48.7%. 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은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더 잦아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을 통과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높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분기만 잘 넘기면은 3분기부터는 코스피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것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이유 분석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원화 강세, 네. 환율 하락과 재고 증가가 실적 악화의 요인이다. 네. 이렇게 스스로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언뜻 이해는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이 원화 강세 부담 계속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현미 연구원하고도 네. 사실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해석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3분기 실적에도 계속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봅니까? 뭐 일단 아까 앞서 뉴스에도 나왔듯이 네. 수출 물가가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뭐 6년 몇 개월 만에 수출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그러니까 수출주들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은 좀 더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수출 물가 떨어지면 수입 단가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걸 왜 한쪽만 바라봐야 되죠? 상쇄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시장에서는 떨어질 때 말씀하셨듯이 떨어질 땐 더 떨어지는 요인들을 보게 되고 상승할 땐 더 상승하는 요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2분기 그러니까 7월 초 이번 금통일을 전후로 해서 원달러 환율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뭐 1000원선을 지지받을까 뭐 많은 분들이 하반기에는 세 자릿수대를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신증권에서는 작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올해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환율은 반등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최근 들어서인데요. 올해 들어서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1100원선, 1150원선에서 등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한 이유는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수급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들이 1050원선은 지지받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지만 1050원선이 깨지면서부터 낙폭이 좀 커졌던 상황이었고요. 이러면서 그동안의 수급 상황이 좀 한쪽으로 쏠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심리적 지지선이 깨지고 그러면서 심리가 무너지면서 한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쏠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가파르게 하락했는데 올해 6월 말 7월 초는 월말, 분기말, 반기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 내구 물량도 가장 큰 폭으로 출하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량 해소를 6월 말 7월 초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완만하게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환율 관련 스트레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환경, 매크로 환경이 하반기엔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저점에 대한 인식만 강해진다면은 수출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빠르게 완화될 것이고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측면에서 이제 또 주목해 봐야 될 업종이나 종목, 뭐 역시 이것도 양분화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구분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 2분기 어닝 시즌 업종들을 보면은 좀 내수주들이 많습니다. 보험, 화장품, 의류, 그리고 증권, 유틸리티, 철강, 그리고 IT 가전인데요. 철강하고 IT 가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내수주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최근 2주 전 대비 이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들을 한번 스크리닝 해봤는데요. 이 기준은 뭐냐면 앞서 그림, 그러니까 코스피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1개월 컨센서스가 3개월 컨센서스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이익 전망치가 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종 스크리닝을 해본 결과 LG전자, LG이노텍, GS홈쇼핑,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베스틸, 강원랜드, 대우증권, 한국금융지주, 코오롱 생명과학, 컴투스, 베이직하우스가 2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몇 개 IT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수주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특징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을 찾아봤을 때는 7개 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1개거든요. 물론 어닝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최근 IT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수출주들이 좀 편입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종목단에서는 점진적인,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완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 1개월 주가 수익률이 2분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시장 자체 흐름은 2분기에도 2분기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마켓 진단은 기업 실적 시즌, 발표 시즌과 맞물려서 전반적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